정부가 대전 골령골 등 민간인 집단 학살지에서 나온 유해 4천여 구를 한 곳에 모시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4.3 희생자 유족회가 신원 확인도 없이 화장을 할 수는 없다며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74년 만에 고향 제주에 돌아온 유해. 4.3 당시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다 산내 골령골에서 총살당한 4.3 희생자 고 김한홍 씨입니다. 아버지를 찾으려 노력했던 아들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 뜻을 며느리와 손자가 이어받아 맺힌 한을 풀었습니다. 이런 즐거운 이제 아빠를 쳐다가지고 그것도 못 보고 아빠가 죽어서 이제 가오니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대전 골령골에서 발굴된 집단 학살 추정 유해는 1,400여 구. 그러나 고 김한홍 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단 2구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전 골령골 등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화장 후 한 곳에 안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4.3 유족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족회는 화장을 하면 추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고 제주로 모셔올 수도 없다며 정부의 계획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70년 이상의 세월을 유골 한정 유골해서 지금 수천 부위 유골을 모셔놓고 이제 와서 결국 한다는 소리가 한꺼번에 유골을 합쳐서 화장해서 합수하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행정안전부는 위령시설을 짓고 유해를 옮길 예정은 맞지만 화장이나 합사 등 구체적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요. 발굴기관 즉 진화위와 유해 신원 확인 및 안장 방법 등을 협의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4.3 당시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다 행방불명된 수영인은 1,800여 명. 지금까지 대전 골령골과 옛 광주교도소에서 유해 2구의 신원만 확인된 가운데 유족들은 70년 넘도록 사라진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한라산을 포함한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탐방로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 쌓인 한라산에서 일부 동호인들이 탐방로를 벗어나 스키를 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백록담 아래 펼쳐진 설원. 난데없이 스키복을 입고 헬멧을 쓴 사람이 눈 쌓인 산비탈을 가로질러 내려옵니다. 자연 설산에서 스키를 타는 이른바 백컨트리 스키어들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랑곳 않습니다. 한라산에서 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위험해서 하지 말라. 이런 거라서 좀 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한라산 정상 부근뿐만 아니라 숲속 조리대는 물론 평소 등반객들이 오고 가는 나무 계단에서도 스키를 타는 영상들이 SNS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식생이 파헤쳐질 우려도 높은 상황. 영상을 올린 당사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산악스키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에서도 탈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었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튜브 채널엔 이미 3년 전에도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불법이라는 자막까지 버젓이 표기해뒀습니다. 한라산을 찾는 스키어들이 잇따르자 한라산 국립공원에서도 계도에 나섰습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 생태계와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탐방로 외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영상을 올린 사람들을 확인해 한라산 산악스키 영상 삭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한라산이 그 식생이라든가 그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무단 침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드론 촬영이라든가 이 단속 인력을 확대해서 하지만 스키를 타다 적발이 돼도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에 그치는 데다 현장 적발 외에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도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도 올해부터 직선제가 도입됩니다. 오는 3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첫 번째 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도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중심가의 한 새마을 금고입니다. 동문 재래시장 근처에 있어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래하는 회원은 13,000여 명입니다. 제주 지역 새마을 금고는 모두 42곳, 거래 회원이 35만 명이고 출자금을 낸 회원은 14만 명입니다. 새마을금고가 거래한 이유는 이제 적금을 들거나 뭐 해도 좀 이자율이 좀 높아요. 다른 금융보다. 그래서 또 활용하게 됐고.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부분 대의원들이 간선제로 선출해왔는데요. 올해부터 자산 2천억 원 이상 금고는 직선제가 의무화됐습니다.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2곳을 제외한 금고 40곳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18곳은 출자 회원들의 직선제, 22곳은 대의원 간선제로 실시됩니다. 이사장 후보는 금고 임원이나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기는 4년에 3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왔던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자율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비 후보자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정보통신망과 명함 배부, 공개 행사 정책 발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를 관리하며 금품 살포와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에 561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는 임차료를 한 달에 36만 원까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1년에 280만 원, 무주택 청년은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1년에 18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합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일반 음식점 9개와 집단 급식소 7개, 식품 제조업체 4개 등 20개의 시설이며 모든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식중독 병원체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환자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완공 2년 만에 개원을 하는 서귀포 공공협력의원이 약국 없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약국을 낙찰받은 약사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찾기 위해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공공협력의원은 모레 개원식을 갖고 27일부터 진료를 시작하는데 환자들은 당분간 인근 지역 약국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는 강 전 시장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사회적 통념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7,000제곱미터를 함께 매입한 뒤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원장과 과장 등에게 지식재산권 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해양수산연구원은 2013년부터 연구를 통해 23건의 직무 발명으로 1,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원장 등 관리자에게 최대 50%의 지분을 배분했습니다. 또 해양수산연구원은 파도를 막아주는 파재벽 공사를 하면서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준공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감사위는 모두 21건의 행정상 조치와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건물 계단에 있던 화환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제주 시내 한 건물 지하에서 계단에 있던 화환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뒤 112에 신고한 30대 남성을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불은 술집에 있던 직원들이 껐는데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1인당 2만 원 안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시장은 제주시 동문과 서문, 도남과 보성시장을 비롯해 제주시와 서귀포 한림5일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과 모슬포 중앙시장 등 9곳입니다. 신구간을 앞두고 가스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사가 잦은 신구간에 가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주의보를 내리고 가스 배관 마금 조치와 잠금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가스 화재 사고는 모두 25건으로 16명이 다쳤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해결과 방지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제주 지역 건설기계 현장 5군데에서 1억 3천여만 원이 체불됐고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부르며 탄압하는 바람에 임대차 계약 등 기본적인 제도조차 지켜지지 않아 체불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2,056명이 여의도 면적 3배 규모의 땅을 찾았습니다. 찾은 땅 면적은 8.68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인 2.9제곱킬로미터의 3배에 달하는데 제주도는 서비스가 시작된 2020년부터 36제곱킬로미터의 조상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